오늘 이제 저희는 세 분하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아직 이제 이 이토록 시끄럽고 시끄러운 감정 이야기의 책이 아직 출간이 되기 전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책을 가장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의 그 출판본을 조금 미리 맛보기를 이제 요 준비를 하면서 보면서는 이것을 같이 나누시는 분들도 다른 것보다 여기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책 속에 나와 있는 많은 감정들을 조금 교감하면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을 느끼면서 조금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먼저 바로 시작을 조금 해볼 건데요. 발달장애인은 감정을 모를 거라는 우리들의 좀 편견이 있죠. 네. 마치 발달장애인이 표현이 조금 서툴거나 또는 표현하는 방식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다르거나 또는 조금 서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간혹 좀 오해를 많이 하곤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감정을 표현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좀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아예 감정을 물어보지도 않거나 네. 이런 편견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많은 실수들을 이 책을 통해서 조금씩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네. 발달장애 마을 사실 그 책 안에 요런 문구가 있어요. 발달장애인의 마음에도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무지개가 떴다가 햇살이 비추고 눈이 온다. 네. 우리들의 마음도 굉장히 요동을 치죠. 네. 오늘의 감정들은 이제 이따가 북토크가 끝나고 나서 그 저자들의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 조금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지금 나의 마음의 기분, 날씨의 감정, 느낌들을 조금 상상하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린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첫 번째 이야기는 네,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뒤에 준비되신 분들도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미지가 좀 준비되어 있다는 거. 네, 사단법인 제주아이의 특별한 아이를 만들고 대표로 활동하셨던 그리고 현재 별난고양이 꿈밭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대표로 계시죠. 이 책의 저자이시기도 한 박정경 선생님 모시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 텐데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북토크는 세 분하고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 책의 저자 박정경입니다. 네. 네,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네. 제가 한참 얘기해놓고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좀 민망한데, 저는 오늘, 네,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좀 전에 되게 당황스럽고, 땀이 막 이렇게 나고, 막 이렇게 기분이 계속 왔다 갔다 지금 몸에서 열이 막 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거예요. 저는 이런 풍경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되게 이제 제 마음을 햇살 알갱이들이 막 이렇게 간질간질하면서 막 마음을 좀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이런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그림자, 그러니까 초록색 나무에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는 이 벽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면서 이때 참 좋은데 이렇게 기분을 느끼곤 해요. 여러분도 이런 사진이나 아니면은 기분을 좋게 하는 뭔가가 있으시죠? 예,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한 분만? 네, 어떤 거 있으신가요?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하는, 나를 기분을 좋게 하는 뭔가 이렇게. 왜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치 이렇게 알바 이렇게 부르나? 아니, 막 이렇게 막 제가 뭔가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막 안 오면 협박하고 막 이렇게 약간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고요. 오늘 이렇게 아드님하고 같이 안 오셔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은 거 아닌가? 저는 사실 저는 오늘 토요일 날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제 애들 이렇게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사실 지금 애들이 오케스트라 연습하는 시간이어가지고 거기 가서 열심히 이렇게 보좌를 해야 되는데 여기 혼자 와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빠가 데리고 갔어요. 무려 아빠가. 네, 너무 좋습니다. 아빠 일 시키니까. 네. 자, 네.
이 아이들이 저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10년 전만 해도 너무 예쁘고 정말 깜찍하고 진짜 세상에서 눈에 눈에 넣어도 막 안 아프고 막 너무 사랑스럽고 진짜 너무 세상을 진짜 밝게 하는 이런 아이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저의 마음을 너무 어둡게 너무 속상하고 진짜 네, 도대체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기분을 느끼며 사는지 특히 둘째가 지금 발달 장애가 있어요. 얘 이제 건아라는 아이인데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니까 도대체 어떤 기분인지. 화가 나면 저한테 아트 막 이렇게 침을 이렇게 하는데 아 제가 그 느껴요. 아 감정의 끝까지 갔구나. 내가 그럼 멈춰야 돼. 그만해야지. 이렇게 저는 이제 하면서 사는데 그걸 좀 고쳐줘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딴 사람한테는 안 하고 저한테만. 그러니까 아침에 얘가 중학교 다니는데 잘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면 이제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등 쫙 때리면서 일어나 이렇게 딱 하고 싶은데 때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때리면 나중에도 저 때릴까 봐 무서워서 때리지는 못하고 말로 처음에는 일어나 학교 가야 돼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목소리 커지면서 안 일어나면 화낼 거야 이렇게 하다 나중에 협박 지금 안 일어나면 너 학교 못 가 학교에서 너 오지 말래 뭐 이렇게 선생님한테 전화할 거야 이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최후의 말을 너무 안 들으면 다섯살 거야 하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얘가 갑자기 심리적 압박을 막 느끼나 봐요. 제가 숫자를 세기 시작하면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저한테 그런 경우가 이제 간혹 있는데 저도 이제 아 이걸 좀 바꿔줘야겠다. 마음을 표현하게 엄마 숫자 세는 거 싫어요. 그거 하면 내가 너무 심리적 압박이 커지니까 그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걸 맨날 지나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전 또 협박하죠. 너 나한테 침 뱉었어? 핸드폰 내놔. 이렇게 계속 이제 그 협박에 뭐 이렇게 해서 항상 저는 그러고 나서 오늘도 이제 반성을 하면 아 그러면 안 됐었는데 반성을 또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쌍둥이거든요. 둘이 쌍둥이인데 얘도 말을 안 해요. 얘는 왜 말을 안 해? 얘는 말을 잘 하잖아요.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고 다 의소통 되는데 그런데도 말을 안 해요. 집에 오면 문 팍 닫고 들어가고 부르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하고 카톡 야 이제 집에서 저를 찾을 때는 밥 달라고 할 때 저를 많이 찾습니다. 네, 도대체 모르겠다. 예, 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는지. 그리고 제가 이 PPT라서 진짜 퀴즈를 내야 되는데 이거 사실은 퀴즈 내고 싶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둘째가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날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답이 이게 PDF라서 답이 나와 있어요. 격태라고 아시나요? 격태가 뭐예요? 네,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엄마 격태 이거예요. 제가 가면 엄마 격태. 저는 물리칠 대상. 왜냐하면 항상 제가 이제 얘를 뭐 하지 마. 학교 일찍 가야 돼. 막 잔소리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너 이거 안 돼. 하지 마. 이거 게임 그만해. 이거 내놔. 막 이렇게 컴퓨터 금지야. 막 이렇게 하니까 숙제해. 막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제 엄마 격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얘기를 저한테 제일 많이 듣는데 이 사진은 지금 여기 삼달다방 뒤에 밭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별난고의 꿈밭이 한 달에 한 번씩 생태놀이를 하는데 그때 처음에 4월 달에 왔을 때 사진이에요. 근데 얘가 여기 오면 생태놀이를 안 해요. 이러고 놀아. 그래가지고 근데 꼭 다음 달에 꼭 가겠대. 생태놀이 가겠대요. 또 하지도 않잖아. 근데 꼭 가겠대요. 와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때 제가 보면서 기분이 어떨까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햇살을 쬐면서 자기만의 편안한 세상을 이제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여기가 되게 좋은 거구나. 감정이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데리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답이 나와서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이제 막내 세 번째 애가 어느 날 숙제를 가지고 왔어요. 엄마 학교 숙제를 했는데 엄마가 써줘야 되는 거야. 내가 글 쓰는 거야? 그랬더니 그걸 써줄 수 있어. 딱 그래서 이제 숙제가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무엇일까? 이게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1번 몰라. 학교 갔다 왔니? 오늘 어땠어? 몰라. 기분이 어때? 몰라. 오늘 뭐 숙제했니?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나와가지고 엄마랑 뭐 산책 갈까? 그럼 싫어. 게임 좀 그만해. 싫어. 이렇게 계속 이 두 개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 시간에 숙제에다가 몰라 싫어 이렇게 쓰니까 자기가 웃더라고요. 재밌니? 그랬더니 재밌대요. 그러고서 이제 근데 또 재밌지. 예습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걔가 그 다음 숙제가 엄마한테 자기가 제일 많이 듣는 말. 그랬더니 연습해, 공부해 뭐 이런 거죠. 방 청소해 뭐 이런 거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면서 자기도 웃겼나 봐요. 숙제가 재밌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발달장애가 함께 걷기라는 페이지인데요. 제가 이거는 한번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어요. 발달장애인은 감정 표현이 서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발달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감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내가 이게 맞는 얘기를 하는 걸까? 이 사람들 다 감정이 있고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 중 그렇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은 감정 표현을 잘 못한다. 라고 생각하면 체크. 발달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표정을 잘 읽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면 체크. 이거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읽지 못한다. 그러니까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건 맞지만 읽지 못한다. 사실일까? 잘 모르겠어요. 발달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말들이에요. 발달장애인은 감정에 솔직하다. 발달장애인은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 자, 여기에서 자기가 체크할 수 있는 건 몇 개가 될까?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저희가 이제 발달장애 같이 지낼 때 발달장애인이 반복적인 말을 하면 또 시작이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저는 생각한 적 있어요. 우리 아들한테 또 시작이네. 시끄러워 죽겠네. 이렇게 발달장애인은 질문에 네 그렇군요 하고 종종 건성을 대답한다. 막 반복하잖아요. 아 그래 그렇구나 그랬어. 우리가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랬구나. 네가 그랬어. 이거 많이 배우잖아요. 나 전달법. 근데 이제 건성으로 그랬구나. 그랬어. 다 근데 이거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저는 되게 많습니다. 발달장애 하는 말이 현재 상황과 관계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아, 쟤도 딴 얘기하네. 야, 이거 그거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거 하는 시간이야. 조용히 해.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강제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죠. 반응하기 전에 충분히 기다려주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간 적이 있다. 저는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같이 곁에서 지내고 그러니까 부모이건 아니면 조력자이건 간에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걸 점검하고 이 책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앞부분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제가 책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나중에 사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나온 거를 쭉 보면서 이 책이 만약에 정말 그림책으로 나왔으면은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림책이라는 게 텍스트 있고 글 있고 그림책인데 이게 글에도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글이 짧지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 하고 그림도 보면서 글에 생략된 거를 그림에서 읽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림책인데 우리의 책은 약간 그 워크북에 사실은 가까워요. 왜냐하면 그림책처럼 그렇게 함축적인 의미를 막 담아서 만들면 발달장애인들이 읽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쓴 책이기 때문에 반대로 제가 이 책을 마지막 나온 원고를 보면서 이게 그림책으로 나왔으면 이렇게 나왔겠다 해서 한번 써본 겁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아. 날씨가 시시때때로 변하듯 내 마음도 그래. 때로는 몸 상태에 따라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몸 상태에 따라서 감정은 변하는 거 너무너무 당연하죠. 사실은 제가 지금 50견이 왔어요. 50견. 제가 이제 나이가 되게 젊어 보이지 않나요? 몇 살로 보이시나요? 몇 살? 20대. 그거는 좀 그렇고요. 사실은 제가 저는 아직도 30대 막 40대 언저리 있는 것 같아. 벌써 50대가 다 돼가지고 이제
50견이 왔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사실 올해 초에 우리 같이 일하시는 사무국장님 50견이 와가지고 막 웃었어요. 막 이러면서 막 나는 안 할 수 있어. 나 지금부터 운동할 거야. 같이 필라테스 끊었는데 한 3번 가고 지금 37회가 남았어요. 40회. 그래가지고 50견이 와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해서 지난주부터 북토크 어떡하지? 못 가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기분이 막 우울했다가 그리고 우리 센터에 이용자가 들어가지고 사무실 정비를 하는데 막 무거운 걸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제가 힘이 남아들 때는 막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다 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막 들면서 아무도 안 도와줘 막 짜증을 막 이렇게 내는 거 보고 이게 몸이 안 좋으니까 정말 짜증도 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크하면 좋겠다. 매일 아침마다 내가 햇볕 충분히 쬐었나, 덥거나 하지 않나, 잠은 충분히 잤나, 운동은 좀 했나. 이걸 보면서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제 반성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사고를 안 치려면 내가 아침에 저녁에 일찍 재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가 잠이 부족하면 가서 막 이렇게 좀 사람이 진짜 잠을 못 자면 여러 가지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역시 신체 자기 관리를 하는 것도 감정에 대한 첫걸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반성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감정이 또 내 신체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또 분위기 그리고 맥락 사회적 맥락 그리고 문화에 따라 너무 틀린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 각 가정끼리도 문화가 틀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라도 문화가 다 틀리죠. 예를 들어서 일본 하면 우리는 분노잖아요. 갑자기 확 이렇게 분노하고 한일전 하면은 막 눈에서 막 불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일전에 목숨 걸고 막 이기면 막 이렇게 내기하고 이런 것들. 축구에서 우리 팀이 이기면 너무 좋겠죠. 근데 또 이렇게 또 기후 위기라도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지면 사실은 저게 나랑 상관이 없어요. 내가 북극곰을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북극곰이 없어지면 지구 환경이 안 좋아지고 우리도 결국 멸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요즘에 기후가 굉장히 강조되기 때문에 우울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빨간 가방 같은 경우는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누가 야 너 빨간색 안 어울려 이러면은 기분이 나빠지죠. 내가 진짜 벼르고 별러서 돈 모아가지고 진짜 용돈 모아서 샀는데 너 별론데? 이러면은 정말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좋고 싫음 그다음에 문화에 따라서도 감정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런 그림 너무 잘 그렸죠. 정말 많이 그러니까 누가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정말. 좋아하는 감정이 있니? 나의 삶이 그 감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어떨까? 행복할까? 그러니까 감정이란 책을 준비하다 보면서 감정을 막 이렇게 보니까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인생에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기만 하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맨날 좋아하는 감정만 갖고 살면 재미없겠다라는 생각. 인생은 희노애락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행복할까? 어떤 감정이 좋은 감정이고 어떤 감정을 좋아하는지 이런 얘기도 나눴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나의 지금 감정을 좀 골라서 동그라미도 쳐볼 수 있고 이런 활동이 가능합니다. 감정은 변하는 거야. 어느 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매일 웃으면서 살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사는 게 행복할까요? 지금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감정을 색깔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빨간색이고 노란색이고 파란색이고 이런 거는 다 각자 다르겠지만 이렇게 행복한 감정이 노란색으로 했을 때 행복한 감정만 나한테 계속 있다면 정말 인생은 재미없을지도 몰라요. 누가 나한테 맨날 웃는 행복한 약만 먹으라고 하면 그게 아무래도 내가 오면서 생각해서 운전하면서 오다가 누가 나한테 행복해질 수 있는 약만 먹으라 하면 그게 마약인가? 막 이렇게 지금 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재미없겠다. 그럼 얼마나 사람들 다 맨날 웃고만 다니고 막 이러면은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될까? 누가 이거 잘못했어. 이거는 아니야. 이거 다시 해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없이 잘했어. 이렇게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상상하다가 결론은 안 나서 생각하다 말았습니다. 네.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감정 때문에 속상할 거야. 이런 물론 있으시죠. 그래서 이 이제 쓰레기통은 나의 감정 중에서 버리고 싶은 감정. 그러니까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감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뒷부분에 나올 텐데 뭐 수치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죄책감 아니면은 뭐 자존감 떨어지는 걸 뭐라 그러죠? 네. 네, 자존감 떨어지는 거. 아, 그 되게 많은데, 되게 많았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으면, 아니면은 내 지금 상태에서 이 감정, 우울감을 버리고 싶어. 이렇게 해서 버리고 싶은 감정이 있는지 이걸 각자 생각해 보면 되게 좋겠다.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발달장애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의 감정 중에서 가장 버리고 싶은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뭐 그러면은 저는 없어요. 저는 지금 재밌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 안의 감정은 얼마나 머무를까? 어떤 감정은 오래 머물기도 하지만 또 쉽게 사라지기도 해. 사람마다 감정이 머무는 속도는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다라는 거에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기쁨이 얼마나 가고 슬픔이 얼마나 가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주목했던 거는 우울감, 슬픔, 그다음에 뭐 트라우마 같은 경우가 다 어떤 사람이 극복을 금방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감정이 머무는 속도는 다르다. 하지만 감정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또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정이 막 저렇게 막 나도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갑자기 확 날아갈 수도 있죠. 이거는 무슨 감정이지? 이럴 때는 내가 그 감정을 좀 알아차리는 거, 그런 연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정이 똑같이 느껴지는 것은 아니야. 같은 상황이라도 느끼는 감정은 달라. 우리 모두는 다르니까. 서로 느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건 어때? 불안, 분노, 질투, 두려움, 자존감, 당황스러움. 너무 어렵지만, 자, 여기는 불안, 분노, 질투, 두려움, 자존감 이런 게 조금 이제 우리도 수시로 느끼는 거긴 하지만 발달장애인이 느끼기에 조금 어렵다라는 감정을 좀 골라봤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 불안하다, 그리고 화를 넘어서 분노한다, 그리고 질투, 이런 건 너무 어렵잖아요. 질투는 언제 일어날까? 꼭 사랑 사이에서,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하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질투가 아니고 친구한테 느낄 수도 있죠.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나도 열심히 그리는데 쟤는 잘 그려요. 상타. 그러면은 선생님이 막 칭찬하면 짜증난다. 왜 쟤만 난 칭찬 안 하지? 그러면은 이게 질투인데 사실은 화가 나죠. 제가 사실은 여기 책에 이 내용을 넣었었는데 삭제됐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이제 이게 이 챕터가 감정의 이름 붙이기예요. 감정의 이름 붙이기인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주간 활동실에서 두 분이 그림을 그리는데 한 명은 그림을 잘 그려요. 잘 그려서 맨날 상을 타고 뭐 이래요. 한 명은 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열심히 그리는데 나는 상을 못 타고 얘는 상 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나는 좀 화가 나 죽겠는데 거기다가 선생님이 가서 얘를 칭찬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잘하는데 나도 칭찬해 주지. 근데 그때 기분이 나빠졌어요. 기분이 나빠졌는데 동시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개를 던지고 나가버렸어요. 이게 무슨 감정일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감정일까요? 질투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삭제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은 나는 화가 나서 지우개를 던졌는데 이게 사실은 질투인지는 한참 생각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의 이름쓰기라는 활동을 통해서 이게 어떤 감정인지 서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감정들이 서로 다르죠. 느끼는 게 이 상황에서 얘가 느끼는 부분은 화남인데 얘는 뭐 질투고 얘는 당황스러움이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 그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정말 심리 수업인데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룬 감정들은 불안, 분노 이런 것들이지만 이 책을 나중에 활용하게 되면 조력자들이 더 다른 감정을 가지고 활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감정, 다른 상황을 가지고 그리고 진짜 그 순간에 일어나는 상황을 가지고도 바로 할 수도 있으니까 되게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에는 감정에 대한 에너지에 관한 건데요. 우리는 매일 정말 많은 감정을 느껴. 그런데 감정이 나의 에너지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대. 내가 속상한 일이 있는데 힘이 넘치는 상태라면 화가 날 거야.
반대로 힘이 없다면 우울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 지도라는 게 있다면 한번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3, 4분만 우리 감정 체크 지도 이렇게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서 이게 이제 그 공통적으로 위에는 에너지가 높음, 밑에는 에너지 낮음. 근데 오른쪽은 긍정적, 왼쪽은 부정적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서 거기에 만약에 이제 활동이 가능하다면 지도에다가 저는 이제 제주도 타니까 제주도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동서남북 한 다음에 에너지가 높고 긍정적인 건 어떤 감정이 있을까?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저한테 질문. 네, 에너지가 높고 긍정적인 거. 신난다. 즐겁다. 그럼 에너지가 낮고 부정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에너지가 낮고 부정적인 거 우울하다. 지친다. 슬프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지금처럼 바로 질문하면 대답을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예시를 주고 동그라미를 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처럼 뭔가 내가 진짜 지금 에너지가 막 넘치는 상태인데 화가 난 일이 생겼어요. 그럼 화를 내겠죠. 화를 내고 막 던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막 에너지도 힘도 없고 나 아침도 못 먹었고 막 지금 아파 죽겠고 그런데 막 화가 난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화도 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감정 상태를 좀 서로 체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괜히 죄를 지은 느낌이 들 때는 갑자기 옛날에 느꼈던 화난 감정이 생각난 적은? 이런 감정은 건강한 나의 생활에 도움이 안 돼. 이럴 땐 다른 감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해. 이건 약간 강요 같은데요. 요거는 제가 그냥 쓴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의미를 두지 마시고 위에 이제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모두에게 질문했을 때 우리 모두는 이런 아마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도 막 느끼거든요. 우리 집에서 내가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 청소를 못 할 때 네. 이런 자주 느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애가 학교에 사고 치고 연락이 왔는데 뭐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뭐 이럴 때 내가 육아를 잘 하고 있나? 망한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세상에 왜 태어났지? 이렇게까지 막 뒤로 가서 나는 왜 태어났지? 이렇게 가면 부정적인 감정만 계속 쌓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 내가 쓸모없는 감정을 느끼는 게 진짠가? 이거를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가짜 감정인데 사실은 애가 방 청소를 안 한 것뿐인데 나의 존재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애가 그냥 방 청소 그냥 안 했는데 내가 잘못 키웠어. 내가 쟤를 왜 낳았지? 뭐 이렇게 나는 결혼을 왜 했을까? 나는 왜 태어났지? 이렇게 하면은 진짜 내 존재가 부정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감정이 진짠가? 이런 걸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모두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yes, no 이거 영어인데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그 옛날에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질문했을 때 맞으면 위로 가고 틀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이제 논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책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쓸모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 감정이 이게 맞는 감정이야? 이게 맞아? 그러면은 아니야. 그러면은 이건 틀렸어. 버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고 맞아. 그럼 왜? 왜? 그리고 몰라. 그러면은 왜 모르지? 물어봐.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어보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런 감정이 들 때 어떻게 그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방법을 좀 제시해 주는 게 있고 그리고 저는 괜히 죄를 지은 느낌을 자주 가져요. 이거 식물을 보세요. 제가 자주 죽여요. 우리 베란다에 너무 정글이에요. 돌보지 않아서. 나도 안 돌보고 베란다도 안 돌보고 도대체 잘하는 게 뭘까요? 이러면서 맨날 죄책감. 나는 잘하는 게 뭘까?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서 이제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또 죄책감을 느끼긴 하는데 또 나 잘하는 게 좀 몇 개 있지. 있지. 나 책도 냈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다시 또 업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런 느낌이 들 때 나의 긍정적인 면을 한번 써본다던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원인이 무엇일까? 사실은 방 청소를 제가 안 했어. 그럼 제 문제잖아. 내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이렇게 털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 서로 연습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갑자기 옛날에 느꼈던 화가 나는 감정이 누구나 그렇죠. 옛날에 화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갑자기 생각나요. 그럼 저도 화나죠.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발달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이게 더 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3년 전에 걸 저한테 계속 엄마가 그때 껐어. 엄마가 그때 플러그를 꺼봤지. 화가 났어. 이렇게 저한테 이게 뒤끝이 너무 길어요. 엄마. 그리고 근데 이게 우리 발달장애 있는 친구만이 아니라 우리 막내도 저한테 엄마가 그때 나를 버리고 갔어. 이렇게. 아니 이제 길에 가는데 신호등이 켜졌는데 저는 그냥 애가 따라오는 줄 알고 그냥 갔어요. 근데 건너고 나니까 저쪽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왜 거기 있니? 그러니까 엄마가 날 버렸어. 막 이렇게. 그거를 계속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버린 게 아니고 따라왔어야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게 지연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이게 과거에 해결이 안 됐구나. 그거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원인을 찾아서 이제 그게 이제 해결됐는데 쓸데없는 것이면 그걸 잃어버리는 연습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도 어려움을 겪지만 지연 반응이 일어나서 갑자기 제가 책을 아까 엊그제 책을 읽었는데 그 오한식 선생님이 하시도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요. 안 오셨네요. 그래서 오한식 선생님이 쓴 책 중에 우리 희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글이 써 있는데 갑자기 희나가 언니를 팍 때리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왜 때렸는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 언니가 자기 잘못한 거에 생각나가지고 언니를 때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언니는 맞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얘는 그 감정이 생각난 거죠. 근데 우리 애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이해해줘야 되지 않나. 이해해주고 그게 왜 그런지 물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발달 장애인들한테 감정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슬프다. 뭐 슬플 때 막 눈물을 흘리는 것도 한국 사람들은 눈물 흘리는 걸 되게 창피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려운데 내가 화났을 때 내가 지금 화가 났어. 네가 한마디 더 하면 내가 화가 나가지고 너를 이렇게 때릴 것 같아. 막 이렇게 말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발달 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 말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말로 다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관찰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난 상태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기쁘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슬픔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실망감이 들었구나.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을 잘 관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눈으로 얘기할 때 있잖아요. 말 안 들어 할 때 너 이렇게 크게도 이렇게 할 때 있는데 이제 셋째 아이 비장애 아이 같은 데가 이렇게 막 눈을 부라리면 알아듣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둘째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눈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말로 표현 못하면 어떻게라도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림으로라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예,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화나서 화가 났을 때 누가 이렇게 자극을 줬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거 있어요. 발달 장애인들이 문제 행동, 도전전 행동 이렇게 많이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은 그게 나의 어떤 상태를 잘 표현하지 못해서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행동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감정을 느꼈어?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 기분 나빠서 이렇게 때려. 이게 행동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비장애인들 한 단계 더 비장애라고 보통 사람들 한 단계 더 있죠. 화가 났어? 이렇게 하면은 계산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화를 내면은 나중에 쟤한테 사과할 때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참을까? 뭐 이렇게 이런 단계가 있듯이 그렇게 한번 참는 연습이라기보다는 약간 멈추는 연습 이런 게 여기 바로 나오네요. 화가 날 땐 어떻게 해? 화를 잘 내는 방법이 있을까? 화를 어떻게 잘 낼 수 있을까요?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화가 나는데 화가 나면 얘기를 해야죠. 화가 나.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자. 근데 와 이렇게 폭발을 바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포기한다거나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책에서 제시하는 거는 6초를 세라. 이거를 이제 책 속에 있었는데 없어졌을까요? 네,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이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화가 났을 때 6초를 셀 수 있으면
다른 생각을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6초래요. 제가 몰랐는데 우리 천지자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화가 났을 때 심호흡을 하고 하잖아요. 보통 화가 날 때 숨을 다시 쉬어봐. 숫자를 해. 뭐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6초를 세고 그 다음에 내가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 연습을 우리도 물론 힘들지만 같이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제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저는 화를 잘 냅니다만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 보람쌤 PPT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컨닝을 시켜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감정을 나누고 연결되어 있어 서로 공감을 하는가 하면 갈등을 느낄 수도 있어.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할 거야. 이거는 감정을 넘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데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감정의 교류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야 소통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러는 거듯이 감정을 할 때는 가장 이제 필요한 거는 여기 공감이라는 게 있죠. 감정을 서로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정을 느낄 때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인정해주고 아 네가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갈등이라는 말이 있는데 갈등이라는 말은 책에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내용은 있는데 다른 용어로 바꾸셨어요. 더 쉬운 걸로.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협력해야 된다까지 조금 나와 있어요. 협력하는 방법. 근데 저는 되게 기발하다고 생각했는데 협력 김밥 들어보셨나요? 협력 김밥 책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무리입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어떤 감정일까? 어떤 감정이든 내가 그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은 중요해. 내가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잘 표현할 수 있다면 좀 더 건강한 내가 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함께 떠나볼까? 이렇게 해서 제가 책 소개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는 내 감정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감정을 다양하게 내가 표현한 방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러면 이 다양하게 습득하는 우리의 감정의 방식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사파를 그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네 누군지 딱 보이시죠? 네, 요 앞자리에 네 계시는 장누리 선생님이신데요. 네, 미술 치료사이시기도 하고 이 미술과 그림책으로 여러 표현을 해주시는 마음을 나누는 걸 좋아하고 가슴 뛰는 일을 설레면서 함께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장누리 선생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어떤 내용이 앞으로 준비되었는지 준비가 돼야 좀 참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네, 그래서 요 끝나고 나면 영상을 하나 좀 보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작가님과 사파가님들을 모시고 북토크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 손님인 우리 장누리 선생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림을 그린 장누리라고 합니다. 제가 미술을 전공을 했는데요, 회화를. 그때 막 졸업 작품을 할 때 저희 과 친구들은 다 설치 미술을 했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 막 이렇게 오브제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럴 때 작가님이 저한테는 일러스트 작가를 하는 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콧방귀도 안 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일러스트 작가로 이렇게 책을 출간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자, 이 카드는 제가 수업할 때 거의 미술 수업할 때 모든 수업에서 마음을 먼저 나누는 수업을 하거든요. 오늘 3달 다방, 이 좋은 3달 다방에 딱 들어오셔서 나의 기분은 어떤지, 나의 느낌은 어떤지, 네, 제가 마음숲을 소개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펼쳐보시면 안에 느낌이 굉장히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느낌 단어가 180개가 있어요. 그 느낌 단어를 펼쳐보시고요. 연필과 지우개를 드렸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훑으시면서 지금 나의 느낌과 조금이라도 닿아 있는 느낌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체크를 하셨으면 거기서 가장 큰 감정 2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개로 지워주세요. 가장 내 마음속에 있는 큰 느낌 2개만 빼고 나머지는 지워주세요. 중요하지 않은 감정들인 거죠.
그럼 나를 정말 많이 이루고 있는 내 안에 있는 큰 느낌이 뭔지 2개가 남으셨을 거예요. 네. 그럼 그 2개를 누가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줄 수도 있고 환경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중요한 사람이면 그 감정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 중요하지 않고 싶은 환경에서 주는 느낌이면 의식적으로 지워버리시는 작업들을 계속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거 작업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엄청나게 크게 중요하신 분이 아닌데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의식적으로 지워버리고 없애는 작업들을 계속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앞쪽으로 다시 돌려주시면요. 네,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에서도 2개만 동그라미 쳐볼게요. 필요라고도 하는데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거는 2개만 치라고 하면 막 5개 치면 안 될까요? 막 그러세요. 느낌은 조금 어려운데 필요는 굉장히 잘 찾습니다. 내가 나의 필요를 그만큼 잘 알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치는 순간 나에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남한테 기대하게 되면 상처나 분노나 화가 더 납니다. 그래서 이 필요와 욕구는 스스로 채우라고 말씀을 드려요. 스스로 내가 채우지 않으면 안 채워집니다. 그러면 채우기 위해서 정말 작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실행하시라고. 그런 작업들을 저는 초반에 이 카드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지금 텍스트로만 거의 이제 이미지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텍스트가 이렇게 가득한 종이 한 장 드리고 말로만 제가 떠들었잖아요. 저희들은 이런 걸로 마음 돌봄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발달 장애인에게는 굉장히 많은 수고로움과 다른 자료들,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점토를 꺼내세요. 점토를 꺼내셔서 만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지시면 저는 이제 수업 때 되게 지우개 똥 만드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네, 그런 생각으로다가 자유롭게 편하게 뭔가 형상을 만드셔도 되고요. 2색깔을 막 섞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재밌게 점토를 만지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때 보이세요? 어떤 사람들 같으세요? 가족, 친구. 네. 네, 이 사람들도 다 감정을 느끼고 있죠. 지금 감정을 굉장히 격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저렇게 뒷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니겠죠. 어떤 감정들이 느끼면서 걷고 있는 뒷모습일 겁니다. 이 사람들도 다 감정을 느끼고 감정에 의해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자, 발달 장애인 이거 첫 책에 지금 책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첫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어쨌든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런 책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발달장애인 누굴까? 이런 생각으로 보게 됩니다. 이 사람 뭔가 발달장애인스러운데?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사진을 퍼와갖고 그걸 참고하고 그리거든요. 농구 선수인가 배구 선수가 그래요. 그래서 와! 막 이렇게 환호하는 배구 선수의 모습에서 따온 거고요. 네, 저 책은 다른 책의 표지로 실린 책인데요. 의뢰를 받을 때 성인 발달장애인 아들과 노모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발달장애인이라고 꼴이 붙여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평범하게 모든 감정을 다 느끼고 사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 꼬리표가 붙는 순간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감정 수업이 가능합니까? 감정 수업이 중요합니까를 계속 저희가 설득을 하고 요청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그 수업들은 굉장히 무시되는 게 저는 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이요.
네, 이 그림은 제가 정말 많은 공을 들인 정말 다양한 사람을 담은 그림인데요. 저는 자기 통찰과 이해 능력이 없다고 치부되면은 그 감정 수업에서 아예 배제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2번 정서 행동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체크리스트를 할 때 알아요. 우리 애들은 다 안 된다고 나오는데 충동적이고 감정 조절 안 되고 뭐 다 안 된다고 체크를 하는 순간 이거를 해야 되나라고 물어보면 안 하면 불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다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잖아요. 그럼 집으로 우편물이 와요. 결과지가 뭐라고 오냐면 고위험군. 네, 고위험군인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 되거든요. 그러면 위클래스를 가래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에 가라고 합니다. 거기 가잖아요. 안 가면 뭔가 불이익을 당한대요. 그래서 가면은 거기 선생님들은 발달장애 애냐고. 그러면 이미 교육부에서 돈을 받아서 센터에 다니고 있지 않나요? 거기서 수업 받으시면 돼요. 로 끝내버려요. 네,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학교에 있는 그런 수업들에 참여하고 싶어서 막 얘기를 해도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발달장애인이라고. 네, 그런 경우들이 저는 학교에서부터 점점 사회에도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네, 근데 저는 학교와 이렇게 사회를 탓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그렇게 수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해준 친구가 이 친구예요. 라온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이때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자매 둘 해갖고 4명이 수업을 같이 했는데요.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수업 짜는 걸 너무 좋아해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수업을 할 거야를 딱 이렇게 계획을 정해서 가고 라온이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이런 재료를 줘야지. 이것도 싫어하면 이런 재료를 줘야지. 뭐 이렇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갖고 갔어요. 1시간 수업을 하면 한 10분은 잘 참여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 50분은 드로잉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 친구가. 집에서 엄청 스케치북 몇 권을 그리는 그 속도로 제 수업에서 그림을 엄청나게 오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달간 수업하다가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리는 수업을 내 수업 시간에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나는 돈을 받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딜레마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하루는 수업을 끝나고 여쭤봤어요. 어머니, 라온이가 이럽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선생님 라온이 수업을 하기 싫으신 건 아니시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선생님 라온이가 너무 좋아해요. 이 수업을 들으러 제가 꽃집에서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꽃집으로 오는 길에 엄마랑 동생이랑 얘기도 하고 막 간식도 먹고 군것질도 하고 막 체육공원 들러서 막 운동도 하고 막 그러면서 오나 봐요. 그러고 나서는 여기서 있었던 일을 친구들이랑 다른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 오늘 뭐 했고 무슨 책을 봤고 그 내용은 뭐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막 이렇게 줄줄줄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어머니를 통해 듣고서는 정말 많은 후회와 뭔가 정말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을 이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감정에 너무 사로잡혀서 라온이가 보여주는 모습, 얘가 참여하는 모습에만 저의 자존감 이런 것만 너무 낮아지는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온이에게 물어볼 생각도 안 했어요. 라온아 수업이 어떠니? 라고 얘가 말을 못하는 친구가 아닌데 라온아 어떠니? 수업이 괜찮니? 라고 라온이와 대화를 통해서 이 수업에 대해서 나눠볼 생각은 1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라온이가 이 수업 내가 계획한 수업에 잘 참여를 해야지만 되는 거라고 계속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고 나서 이런 생각으로 계속 수업을 하다가 때라는 그림책을 만났어요. 그래서 때가 2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는 몸에서 나오는 때가 있고요. 하나는 시간의 의미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때를 제가 정했던 거예요. 지금 내가 10번 정도 가르쳤으면 한 번 정도는 네가 이만큼은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니? 라든지 이 시간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하는데 이 타이밍에 얘기해야 되는데
타이밍에 얘기 못하면 못하는 아이가 되고 자꾸 그렇게 제 기준으로 때와 방법과 그런 것들을 바라보았던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때가 있어. 누구나 때가 있지. 미끄러질 때도 있지만 훨훨 날아오를 때도 있지. 누구나 다 때가 있다. 이 책에서 굉장히 큰 교훈을 또 얻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그림 우리가 이 마음 돌봄 카드에 180개의 느낌 단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발달장애인에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 2번씩은 이 단어를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들조차 발달장애인은 이런 감정을, 이런 느낌을 안 느낄까요? 저는 다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느낌들이 굉장히 어렵거나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느낌들이 아니어서 모든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접근 자체를 발달장애인이어서 못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저희들이 조력자들이 조금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그런 편견을 깨주는 시발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과 글씨가 함께 있는 것에 정말 큰 강점이 뭐냐면요. 선생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림책 수업하시는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글씨는 이렇게 멀리 붙여져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고 그 글씨가 무슨 뜻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지만 뭔가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림과 함께 글이 붙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서 뭔가 대화를 나눴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뭔가 텍스트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이 그림은 직관적으로 보이잖아요. 멀리서 봤을 때도 우리가 이 그림책으로 수업한 상황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 기억으로 오래오래 자기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그림책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신체 활동을 많이 넣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아까도 휴지통이 나왔는데 우리가 아까 지우개로 지웠잖아요. 요만한 종이에다가 이렇게 깨작깨작 지웠잖아요. 그럼 발달장애인은 아까 그 10가지 10개 정도 느낌을 골랐다면 A4 용지 한 장에 한 느낌씩만 쓰는 거예요. 그러고서 작은 감정들을 버리세요 할 때 A4 용지를 구기는 거죠. 그러고 나서 휴지통에 진짜 던지는 활동까지 같이 하잖아요. 그럼 신체화되어서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이 저는 막 이렇게 생산되고 나눠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그림이요. 네, 이것도 우리가 아까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나요? 시어머니인가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럴 때 이미지 같은 것들이 없으면 발달장애인이 떠올리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나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나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 이런 것들의 참고 자료가 친절이 조금 더 있으면은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제가 드린 게 밀랍 점토입니다. 네, 여기 오봉살롱에서도 밀랍 점토를 판매하시고 꿀벌로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요. 이 밀랍 점토가 느낌이 어떠세요? 조금 끈끈해서 조금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점토가 공기 중에 놔두면 굳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말랑해집니다. 근데 지금은 새 거여서 되게 잘 만져져요. 근데 겨울에 바깥에 두잖아요. 춥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유리구슬 같이 딱딱해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거 안 굳는다 그러는데 뻥이네. 이거 버려버릴까? 막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체온으로 천천히 만지잖아요. 다시 지금같이 말랑해집니다. 근데 힘으로 누르면 그냥 찌부돼요. 내 손으로 정말 천천히. 저는 얘네를 이렇게 드리는 게 이거 계속 만지시면서 그러는 순간들 있잖아요. 정말 이게 돼? 발달장애 감정 돼? 뭐 이렇게 생각될 때 얘네 만지시면서 정말 시간과 노력을 나의 타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노력 대비 받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타임은 정말 발달장애 당사자에게 정말 온전히 주면서 나의 노력을 계속 온기로 더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A4 용지 한 장씩 나눠주시겠어요? 네, 이게 정말 끝이에요. 네, A4 용지 한 장씩 나눠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A4 용지가 저는 사람의 본성 같다고 생각을 해요. 깨끗하고 도도하고 깔끔하고 구겨지고 싶지 않은 흉한 모습, 뭐 조금 부족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 저는 A4 용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한 5번 구기겠습니다. 완전 구겨보세요. 네, 구겼다 폈다를 5번 하시는 거예요. 구겼다가 펼쳤다가 다시 완전 구겼다가 펼쳤다가 네, 계속하세요. 5번. 다시 완전 구겼다가 펼쳤다가 네, 한 5번, 6번 정도 정말 꽉 구기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도도하고 깨끗하고 차갑고 이런 이미지가 다 사라지고 엄청 포근한 이불 같은 느낌의 A4 용지가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갖고 너무 흔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널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구겨질 때 되게 속상해요. 다시 다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반짝이는 모습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감정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더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감정들을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더 따뜻한 세상이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4 용지 보실 때마다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시면서 야 우리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좀 자유롭게 나누자. 그리고 내 아픔이 너의 아픔에 아까 공감하면서 이렇게 더 따뜻한 세상이 발달장애인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정말 너덜너덜해지고 막 찢기고 막 복사되고 막 그렇게 널리 잘 이용이 그건 대표님께 한번 저작권을 그래서 널리 막 불법으로 막 복사되더라도 정말 널리 조금 이용이 되는 그렇게 활용되는 그래서 이런 이걸로 수업했다. 다른 그림책들 같이 이걸로 이렇게 수업했더니 이랬다라는 것들이 막 블로그에 올라오고 막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토크를 나눠 볼 텐데요. 네, 미리 만나보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이 책을 이제 만나보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야기 손님 한 분씩 모셔보려고 합니다. 네, 앞서 작가셨죠, 저자셨죠. 예, 박정경 선생님 우리 박수로 한번 모실게요. 네, 그리고 장누리 사파가님, 네. 자리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손님이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네. 가운데 앉으세요. 네. 네. 자리를 정해드려야 어색하지 않으시겠죠. 네. 한 분이 더 계시는데요. 네. 혹시 한 분이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네, 오늘 한 분이 더 모실 텐데요. 이분은요, 지금 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물론 발달장애인만 보는 책은 아니지만, 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책이, 사실 이 감정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작년에 만나본 책이 있습니다. 바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경계 존중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작가이시고, 그리고 저자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사파가님이 계세요. 네, 바로 이 자리에 아까 잠깐 인사를 나눴던 것 같은데 네, 꽃냥아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꽃냥아님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파를 그리고 발달장애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발달지원센터 주간활동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도 함께 하면서 발달장애인들을 만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쟤는 누군가. 네. 네,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대표님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그 이유는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다 하고 왔어요. 저는 말이 되게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네, 오늘의 제 총량을 오전에 다 쏟고 와서 네, 오늘은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저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성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달 장애인의 이제 경계라든지 또는
이런 감정에 대한 수업들을 같이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자리에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오늘 요 세 분하고 같이 이제 책 얘기를 조금 나눠볼 거고, 이 감정 이야기라는 책과 그리고 경계의 존중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네, 지금의 감정을 이제 색으로 한번 조금 표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 책에는 다양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색이에요. 색깔. 자, 먼저 우리 꾸냐님, 지금의 색깔은요? 지금 색 저는 너무 떨리고 그래서 까만색입니다. 눈앞이 까매지셨나봐요. 네, 맞으세요? 네. 네. 그럼 이렇게 떨리시고 눈앞이 까매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눈앞이 하얘지시는지 아세요? 그 맞아요. 박수를 감사합니다. 예, 박수를 쳐주셔야 하고 또 이게 하얘질 때까지 이제 까맣다 못해 눈앞이 노래졌다 이제 하얘지는 작업까지 가려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누구보다 오늘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야, 우리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박정균 선생님 지금 색깔이 어떤 색이실까요? 저는 회색. 회색이요. 왜 회색이세요? 아니 막상 제가 감정을 색깔로 표현하라고 되게 시켰는데 저한테 하라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서 되게 어렵네요. 네네. 아, 회색 뭔가 답답하고 막막하신가 봐요. 네. 네, 저는 노랑 연두 같이 봄에 네. 막 초록이 되기 전에 그 피어나는 그런 연두빛깔 인 네. 것 같습니다. 제 발표도 끝났고 이렇게 좋은 네. 삼달달방에 맨날 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와서 좋은 분들 만나서 너무 기분 좋은 제일 좋은 색깔 노랑전도 하겠습니다. 아, 네. 까맣고 회색이 이어서 화창해졌어요. 자,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번 감정을 색깔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은 이런 자리 오면 앞자리 앉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앞자리에 계신 분이 계세요. 가장 그래도 우리 중에서 가장 밝은 빛이 계속 비춰지셔가지고 네. 저는 갈색입니다. 흑색 갈색 같은. 여기 오니까 나무랑 또 아까 흙놀이를 보면서 너무 따뜻하다. 약간 집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갈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말씀 듣고 나니까 이 공간에도 이 갈색, 흑색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갈색 떠올리면 굉장히 어둡고 힘든 느낌을 전 떠올렸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가 먼저 워밍업으로 색깔을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이제부터 조금 인터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박정균 선생님께 좀 먼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슴뿔하고 하는 두 번째 책이에요. 제가 그 과정들을 속속이 알지는 못하지만 전에 듣고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사슴뿔에서 책 한 권 냈는데 엄청 복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힘들고 엄청 고난과 많은 과정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책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책까지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사슴뿔과는 도대체 어떤 인연 때문에 그 힘든 작업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시는지. 네. 조항조 대표님이 처음 만난 거는 장애인 부모에서 그때 부모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간 이유는 아이를 봐준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토요일 날이었거든요. 토요일 날 하기가 힘든데 아이를 가서 재밌는 활동을 시켜주고 엄마들은 강의를 들으라고 하는 거여서 일석이조다 해서 갔는데 그때 우리 강경균 대표님이 거기 계셨는데 그때 제가 아이가 없으니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조항조 대표님이 이제 저를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연이 돼서 몇 번 제주도에 올 때마다 제가 찾으러 강의를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제주 아이가 비영리 민간 단체였는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부모님들이 같이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 뭐 지원 받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누가 사단법인을 만들면 지원 받을 수 있대요. 근데 그게 뻥이었어. 지금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대표님한테. 대표님 사단법인 어떻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정관까지 막 하면서 알려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사단법인 만들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 제가 이제 대표님이 전문
적이시고 성교육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되게 신기한 책도 내시고 그래서 제가 막 뒷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 협동조합 하면서는 되게 조언을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는 사업에 자료집이 이제 경계 존중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책을 쓰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책들이 저희가 그냥 줄글로 막 주르르 보는 책하고 조금 다르죠. 그림도 있고 그림의 느낌들도 조금 다르고 이번 책 특히 이 감정 이야기라는 책을 쓰시면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 전에는 제가 자료집 같은 거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냥 해요. 그냥 하는데 책이라고 하니까 이거 출간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사실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일 첫 번째가 욕 먹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어서 전문적이고 이제 우리 발달 장애인들하고 같이 하면서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 내용을 다 넣고 싶다 이런 바람으로 썼지만 내용이 어렵다 보니 다 담기지 못했는데 네. 좀 틀리지 않고 정말 필요하고 정확한 사실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것에 좀 많이 중심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이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 발달 장애인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는 저는 아까 오면서 생각했는데 세상과 소통하는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소통하는 게 언어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지만 나의 상태를 전달하는 것 이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것 때문에 되게 어렵고 우리 아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이런 적도 있어요. 갑자기 애가 화를 냈는데 도대체 왜 화를 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일주일 뒤에 깨달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 사람과 관계를 좋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거를 우리가 관찰을 하든 얘기를 듣든 간에 서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첫 걸음이 아닐까. 나의 상태, 나의 감정을 얘기해 주는 게 서로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시는 지금 장루희 선생님과 꽃영아 선생님도 발달 장애인과 함께 살고 계시고 함께 만나고 계실 텐데 이 발달 장애인과 이런 감정을 나눴던 경험을 조금 하나씩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맨 처음에 이제 미술치료사가 되려면 그 쌓아야 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자원봉사 그냥 그때 이제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친구를 한 1년 정도 자원봉사하면서 미술 수업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뭔가 언어적인 소통을 하진 않았지만 저는 일주일 동안 막 이 친구가 너무 이제 그림 작업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새로운 거 재밌는 거 그런 거를 막 준비하면서 신났고 그 친구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만나러 오는 시간들이 굉장히 신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굉장히 먼 성당에서 수업을 했는데 비언어적인 그런 감정 소통을 1년 동안 굉장히 충분히 즐겁게 한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남편이랑 싸우거나 이러면은 가서 그래도 주간활동 가서 즐겁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표정 관리도 안 되고 막 계속 집 왜 나 때문에 나한테 화를 내지? 무슨 일이지? 이렇게 사로잡혀 있을 때 와서 이렇게 이용자분들이 물어봐요. 가끔씩 무슨 일 있어요? 선생님 아파요? 괜찮아요? 이럴 때 저는 그분들의 서비스 제공 인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분들이랑 내 감정도 살피고 있구나 이분들이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그 후로부터는 좀 감추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발달 장애인들이 굉장히 이런 감정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최근에 딸내미랑 남편이랑 딸이랑 저랑 이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거의 10년째 갱년기인가 봐요. 화가 너무 많은데 최근에 정말 너무 예상치 못한 포인트에서 너무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서 제가 아이 옆에서 웬만하면 안 싸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저도 이제 화가 나서 막 이러니까 딸이 엄마 그만하라고 아빠는 해도 안 되니까 저한테 저는 그런 소통을 정말 온유랑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감정적인 그런 미세한 포인트를 정말 잘 캐치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어로서 소통을 하는데 발달장애인은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이나 또는 본인만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상대에게 미세하게 하나씩 전달하고 있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러면 그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번 특히 이 감정 이야기의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사실은 책을 딱 펼치는 순간 제가 대표님께 눈물 날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 펼치는 순간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사파를 그리시면서 되게 신경 쓰신 부분이 특별히 있으실 것 같아요. 뭘 가장 많이 신경 쓰셨을까요?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제 맨 처음에 색연필 느낌으로 작업을 했는데 조금 잘 어울리지 않아서 이렇게 피드백 받고 수채화 느낌으로 네 바꾸게 된 거고요. 저는 수채화의 번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정말 경계 없이 확 번지는 그런 수채화가 아니라 적당히 번지는데 그 경계가 너무 이렇게 명확하고 우리가 너무 발달장애인에게 이래야 해라고 이렇게 선을 획일화되게 딱 그어주잖아요. 그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도 되는 좀 유연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림을 좀 그린 것 같고요. 조금 밝은 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좀 좋게 보았으면 좋겠는 그런 톤으로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른 책들은 거의 사진 위에 라인 작업들을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되게 그 틀을 깨고 뭔가 창의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조금 어려웠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혹시 이 자리에 이 책 앞에 경계 존중 이야기 책을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네. 네.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요. 왼쪽에 있는 느낌이요. 지금 현재 감정 이야기 책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느낌이 우리 꽃냥아 선생님이 그리신 선명한 느낌의 경계 존중 이야기거든요. 두 가지 책이 마치 정말 반전을 보여주는 것처럼 굉장히 다른 형태로 책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안 들어볼 수 없겠죠. 경계 존중 이야기 사파를 그리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처음에 제가 그릴 때 아무런 그런 장애에 대한 이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미술에 대한 지식 그런 뭐 기교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려야 될지 되게 막막했어요. 그리고 그림 그릴 때마다 숙제 검사 맞는 기분으로 이렇게 파일 보내드리고 핸드폰 놓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씀하시기 그냥 쉽게 편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누구든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딱 보면 연상 안 하고도 바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그리려고 노력했어요. 아, 네. 사실 저는 이 책을 보면은 사실은 글씨보다 두 책 다 그림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경계 존중에서는 정말 경계를 존중, 딱 여기까지 딱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안 되는 거는 명확하게 안 되게 이런 어떤 신호인가? 그리고 사실은 두 책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책 다 불필요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정말 딱 그 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두 책을 보면서 사파가 분들도 너무 궁금했고, 사파가 분들이 이런 책들을 그릴 때 어떠한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좀 했나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너무 어려우셨군요. 네, 네. 아마 그 어려움 끝에 좋은 책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장유리 선생님께서도 기존에 했던 방식을 뒤엎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셨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들을 바꾼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셨을 텐데, 그 방식이 깨지면서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 두 컷만 봐도 굉장히 흥미롭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장누리 선생님께 이건 조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람들의 감정을 색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발달 장애인한테 되게 어려울 거라고. 왜냐면 저희도 어려우니까요. 비장애인한테도 어려운데 발달 장애인한테는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술 치료사셔서 이런 그림으로 표현하는 색이나 또는 그림으로 표현한 발달 장애인을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색이나 그림으로 좀 붓터치 하나도 사람의 감정이 다 담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뭐 빨강은 이런 느낌이야, 뭐 노랑은 이런 느낌이야라고 그런 획일화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림으로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표정, 그런 구조적인 그런 결과물이 안 나와서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주로 많이 들고, 그리고 뭔가 재료가 안 맞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재료들이 나에게 잘 안 맞는데 이거를 계속 뭔가 강요하는 환경이었다든지, 근데 그거를 싫다고 표현하는 것이 할 수 없네 라고 이렇게 판단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주로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색이나 뭐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수의 발달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은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것을 훨씬 더 과감하고 자유롭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비장애인들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엔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묻고 싶은데요. 주간활동 보조인이시기도 하시죠, 권영아 선생님께서. 그래서 보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저도 현장에서 되게 많이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이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부분들에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지켜지면 좋을지 경험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고민들이 있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접촉에 대한. 제가 그 이용자를 터치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요. 만약에 옷매무새가 잘 안 돼 있거나 뭐가 묻었을 경우에는 여기 지금 옷이 이런데 제가 만져줘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 이용자가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거든요. 처음에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제가 다 해주려고 했었어요. 뭐 이렇게 묻지도 않고 기다려주지도 않고 제가 먼저 다 하고 제가 다 해주고, 저는 그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이용자한테 물어보고 기다려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책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계 존중 이야기 다음에 이 감정이 나왔어요. 혹시 박정희 작가님, 이 경계 존중과 감정이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경계 존중이잖아요. 저는 경계보다는 존중에 좀 더 의미를 좀 두고 싶은데, 서로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경계 존중도 서로 인정하고 너와 나를 이제 그러니까 구분이라는 그렇지만 서로 너가 있고 내가 있는 거를 존중하고, 너의 특성, 네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서로 알면서 그런 거 지켜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듯이 마음도 그러니까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자꾸 저는 애의 예를 자꾸 드는데, 애의 감정을 제가 무시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가 뭐가 슬퍼?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 네, 네가 뭐가 슬퍼? 감히 뭐 이러면서 막 약간 이제 주로 아이하고 이렇게 많이 지내면서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이 사람이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도 내가 인정해 주는 것, 그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존중에 힘을 주면은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또 마음을 인정하고 또 소통하는 게 또 마음의 경계 존중이 아닌가. 만약에 감정이 있는데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막 함부로 침범하면 이 사람이 나는 이게 되게 싫다고 하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싫은 게 아닌데 너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싫다 그러는데
그게 딴 사람들도 다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에서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방금 말씀하신 것과 조금 연결해서 경계보다 존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경계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얘가 경계를 잘 지킬까? 네, 말 그대로 경계를 잘 존중해야 되는 포커스가 아니라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교육 현장에서 보면은 경계 존중 교육이 요즘 정말 붐처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게 마치 존중을 어떻게 내가 존중받고 존중할 것인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게 굉장히 초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의견들을 좀 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경계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제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손해를 끼친 내가 진짜 나는 올바르게 살 거야. 도덕적으로 정말 올바르게 살아야 돼서 남한테 실수하지 않고 피해 끼치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산다고 하면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있죠. 도덕 군자처럼. 하지만 저도 마음속으로 내가 밖으로 뱉지는 않았지만 나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 내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한 걸음 더 빨리 갈까 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일단 다 이렇게 내려놓고 정말 깨끗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피곤해서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지금 책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나를 챙기는 거 그리고 미화하는 방법 그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나를 돌보는 것들이 먼저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침범하지 않고 피해주지 않고 이런 것만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이기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도 되게 각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피해준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같이 살까. 공생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계를 지킨다는 것도 서로를 존중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뭐 처음에 침범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다 같이 즐겁게 살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좀 더 이걸 잘 해결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 중에 제 딱 머리에 딱 꽂힌 단어는 그거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기 위한 교육은 우리 발달장애 당사자가 지워진다. 그러면 경계 존중 교육에 이제 이 감정에 대한 관계 교육에서 사실은 경계 존중 교육이 성폭력 예방 쪽에서 되게 많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으면 관계 교육에서 감정 교육이 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보면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발달장애인 중에서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조금 더 중증의 이런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정에 대한 교육을 할 때 다양하게 네가 표현해봐 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 거는 이런 감정이야. 네. 말 그대로 감정을 학습시키고 있는 것들을 꽤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게 잘 안 되니까 감정을 고정해서 학습시키는 게 이 사람들한테도 특성에 맞는 교육이야. 도움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생각보다 적지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감정에서 어떻게 고정 수업을 할 수 있는지가 너무 이런 질문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되물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렇게 똑같은 상황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똑같은 표정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것이며 그거를 학습시키는 게 오히려 교육이 정말 0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뭐 발달장애인이 맨날 이렇게 규칙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수많은 상황들을 다 가르쳐 주실 것도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고정하여 학습하신다는 건지 너무 궁금하네요. 방법이. 네, 말도 안 된다. 그 학습 방법이 궁금하다. 실제로 모든 것을 학습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현장을 생각보다 많이 보거든요. 네,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지금 저는 사실은 그 사파 안에서 조금 도드라진 게 있었어요. 두 책 다 사파를 그리면 그 사파를 보시면
성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여성에게 되게 이런 치마를 막 입히고 긴 머리에 뭐 화장을 하고 또는 남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그런 덩치가 크거나 또는 흔히 남자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의 사파가 경계 존중에도 없고 사실은 감정 이야기에도 없어요. 제가 두 책을 통틀어서 봤었을 때 치마 입은 사람이 감정 이야기에선 딱 한 명 나와요. 지나가는 행인 중에 한 명으로. 네, 딱 한 명 나오고요. 경계 존중 이야기에도 거의 5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굉장히 적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저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림 그리는 내내 이렇게 저는 수업과 연단에 이렇게 그러니까 수련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남자를 남자답게 그리면 안 되고 여자는 여자답게 그리면 안 되고 여자의 핑크 쓰면 안 되고 남자의 파란색을 쓰면 안 되고 리본 꽃 안 되고 치마 안 되고 넥타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모든 거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도 다른 그림을 보면서 이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그림이구나. 심히 많이 우리 대표님이 많이 싫어하시는 그림이었어. 그래서 당신은 우리 사슴뿔에서 일할 수 없어. 이렇게 네.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혹시 감정 이야기 때도 그러한 저도 들어가기 전에 이미 대표님과 편집자님께 그런 요구를 들었고 중간중간에 수정한 것도 많고 중성적인 이미지로 그리고 머리 길면 안 되고 너무 세련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피드백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 수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름을 정말 그 캐릭터 밑에 있지 않는 한 얘가 누구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네,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거 사실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인물들이 나와요. 감정의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요. 관계를 유지하면서 얘네들이 친구들이거나 근데 거기에서 누가 발달 장애인이고 누가 비장애인이고 이런 게 이제 없어요. 없는 처음에는 있었어요. 누구 뭐 은우는 누구의 동생, 비장애인, 뭐 서진이는 여자,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장애인 구분은 없어졌는데 제가 남겨놓은 게 있는데 성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성 관계도 나오고 서로 이게 좀 삭제됐을 수도 있겠구나. 서로 갑자기 대표님 표정이 살짝 안 좋아지셨어요? 네. 서로 사귀는 이런 맞아요. 좀 바뀐 것 같아요. 서로 사귀는 그 설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달리기 할 때 얘는 남자 그리고 면접 볼 때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대화의 그 주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저는 이렇게 다 설정하고 얘는 남자, 얘는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사귀면은 얘랑 사귀고 여자 사귀면은 좀 사회적으로 되게 지탄을 받을 거기 때문에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막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이 중성적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책을 딱 봤을 때 얘가 서진인가? 얘가 우는가?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그 사파 밑에 이름을 써주세요라고 제가 그게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잘렸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설정에 있었어요. 근데 네. 그림이 그게 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내용상으로 볼 때는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남기려고 하는데요. 이 책이 어떻게 조금 활용됐으면 좋겠고 누구한테 제일 필요한 것 같으세요? 자, 한 분씩. 난 이거는 이 사람들 뭐 직업도 좋고요, 연령도 좋고요, 뭐 성별도 좋고요, 뭐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는 요 사람들은 이 책을 필수로 하는 것이면 사서 봐라. 자, 저는 부모님들이 보셨으면 부모님들, 좋겠습니다. 네, 어떤 네, 모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네. 먼저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 때 아이들과 함께 정말 건강한 감정 교육들을 생활 중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 감정이 자기가 스스로 통제가 안 되고 알아차릴 수 없다면은 아무리 수업을 내가 백날 아이와 한들 다 무너지는 모래성 같다는 생각을 해서 학부모님들이 모든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첫 번째는 자기 자신. 저는 이 책을 쓸 때 굉장히 저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나는 언제 화가 나지? 난 언제 질투나지?
나는 언제 불안하지?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게 나는 내 감정밖에 사실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공감받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때 화가 나는데 이게 다른 사람도 이때 화가 날 건가? 그런 얘기를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 감정을 난 어떨 때 내가 어떤가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남녀노소 이 책은 정말 발달장애를 위한 책이지만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른들이 먼저, 저는 어른 수업을 먼저 하고 싶어요. 이 책을 하면서 어떻게 이 책이 쓰여졌고 이럴 때는 어떤 감정인지 서로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아이하고 이제 같이 활동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강조하자면 우리 도력인들, 저도 이제 주간활동센터를 하고 있긴 한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말을 반복할 때 또 시작이네. 그리고 뭔가 얘기할 때 지금은 그거 하는 시간 아니에요.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지만 상당히 좀 약간 폭력적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들과 같이 교감하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꽃영아님이 추천하는 필독 군단, 집단. 책 속에 보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자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고 어떻게 파악도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그거를 책을 통해서 좀 갈피를 잡아가면은 좀 많이 지치거나 뭐 힘들 때 너무 많이 바닥치지 않고 빨리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전 지금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여기 한마디 덧붙이면은 저희가 책을 그러니까 읽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상이라고 보는 그 대상 중에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느린 학습자들, 네, 경계선에 있는 실제로 줄글책에서도 배제가 되고 그림책에서도 배제가 되거든요. 어쩌면 스스로 보면서 읽고 느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느린 학습자라든지 이런 경계선에 있는 분들도 이 책을 조금 가까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원래 뒤에 이어서 워크숍을 준비했는데 오늘 워크숍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딱 하나만 진행을 하려고 해요. 네. 아까 박정현 선생님 이거 뒤에 김보라 선생님 준비하셔서 전 잠깐 뺍니다 했던 거 요거는 다뤄줘야 될 것 같아서 자 여기 보면은요 감정의 양면이에요. 요거 조금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정현 선생님? 감정의 양면은 뭘 말하는 걸까요? 감정의 양면이라는 거는 감정이 두 가지가 동시에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그 두려움이 막 느껴져요. 근데 두려움이 사실은 감정으로 볼 때는 이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감정이고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두려움이 있어야 별표가 생기는 거거든요. 말씀해 주셔도 돼요.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되는 감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감정이 연결되어 있어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나한테 혼란스럽게 나타났을 때 나는 어느 감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 감정이 들었을 때 나는 어떤 감정이 더 가까운가. 자, 방금 정답 나왔어요. 자, 지금부터 마지막 엔딩 퀴즈가 나갈 텐데요. 제가 여기에 보니까 상달다방에 문법차라는 게 팔더라고요. 네, 4개인데 하나는 제가 사갈 거여가지고 요거 3개만 지금 제가 미리 선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 딱 3개입니다. 방금 하나는 정답이 나왔어요. 우리 꼬마 친구들도 같이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책에는 감정의 양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 오히려 이 두려움을 통해서 이것을 낼 수 있어요. 두려움을 느낄 때 무엇을 내면 좋을까? 두려움을 느낄 때 혹시 정답 맞추실 수 있는 분? 뭐가 있을까요? 하늘. 우리 친구가 지금 마이크 가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때 무엇이 있으면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내면 말을 할 수 있을까? 힘을 두 글자로 조금만 더. 어머니 빨리 귓속말.
뭐가 하면 좋을까? 연기? 맞습니다. 우리는요 두려움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용기를 내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이분 모두가 맞춰주세요. 자 슬프지만 그 슬픔과 나란히 걸을 수 있대요. 슬픔이 들 때 우리는 어떤 감정들이 조금 들까요? 슬픔과 함께 드는 뭐가 있을까? 슬플 때 슬플 때 진정해요. 진정해야 돼요? 어머나 세상에 진정해야 돼요? 안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슬플 때는 진정을 하려면 진정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꼬마 친구가 우리 진정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맞아요. 네, 자 우리 이제 꼬마 친구들이 벌써 두 문제 맞춰요. 마지막 문제는 우리 어른님들 용기를 자. 두려움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 이렇게 누가 지금 3개 중에서 2개가 나갔고 지금 하나밖에 없는 이 슬픈 상황에서 의지를 불태워서 마지막 사랑을 하면 동시에 뭘 하기도 해요. 우리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이크를 들고 가볼까? 나오자. 마이크 누구 마이크 주고 싶어요? 사랑을 하면 사랑과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감정도 종종 느껴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해야지. 사랑해야기 했어요.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하지 않고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이 다 사랑스럽지만은 않을 때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네. 맞아요. 사랑하면 동시에 사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밉기도 해요. 네. 제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감정이 드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두 가지 감정의 양면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감정이 내 감정을 더 정확히 살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책이 그걸 알려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책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었을 때 그것을 잘 풀어가는 내 과정들도 조금 담겨져 있고요. 또 이렇게 감정일기를 쓰는 제가 살짝 이렇게 노출을 조금 해보려고 갖고 왔어요. 감정을 내가 직접 써보고 그것을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이 드는지 그때 나한테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은지 이런 감정일기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책에 써있는 글귀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책에는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공감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래요. 그 사람은 단순히 위로하거나 그 사람에게 형식적으로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는 걸 넘어서 함께하는 마음을 말하는데 이런 함께하는 마음은 결국에는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연결시켜준다. 우리가 발달장애인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북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너무 긴장하셨을 것 같아요.